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53회차 결과 1등이 무려 196명이 나오면서 역대급으로 돈이 더럽게 안 되는 회차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이유가 역배가 뜬 결과가 한 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정배만 찍으셔서 1등 되신 분들도 사실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승무패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정배만 찍기도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등수 들어가신 분들은 돈은 안 되지만 축하는 드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또 축구토토 승무패 54회차가 바로 주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화요일 밤 9시 50분까지 구매를 마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또 54회차 최종픽을 올려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53회차 결과는 지금부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서 54회차 최종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유드리는 최종 픽 말고도 다른 픽이 있냐, 멤버십 분들한테 따로 가는 픽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최종 픽 외에는 다른 픽은 절대 없습니다. 한마디로 최종 픽 영상에서 전체 공개로 말씀드리는 9경기 픽과 나머지 말씀 안 드린 5경기에 대해서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올려드리는 거지, 따로 뭐 픽을 만들어서 공유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해서 최종 픽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적중을 하든지 틀리든지 제 소신대로 선택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구독자분들께서도 보실 때, 배팅맨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건 따라가야겠다. 아니면 에이, 이건 아닐 것 같아. 안 따라가야지. 반대로 가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최종 픽 만들고 저렇게 최종 픽 만들어 버리면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뭐 이걸 선택하라는 거야, 저걸 선택하라는 거야,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고, 저 또한 그냥 핑곗거리만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최종 픽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거기서 많이 맞은 걸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3회차 결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1번 경기 본머스 대 레스터시티 경기는 솔직히 본머스가 승리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본머스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레스터시티는 진짜 뭐 이번 시즌 이길 수 있는 팀이 노팅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 원정팀이 승리한 적이 없었던데 그 패턴이 그대로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자, 2번 경기였죠. 뉴캐슬 대 브랜드퍼는 뉴캐슬 단통 승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뉴캐슬이 가볍게 5대1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네요. 3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지로나. 정말 아까웠어요. AT 마드리드 무승부 이변을 노리고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2대1로 AT 마드리드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로나가 AT 마드리드 상대로 무승부까지 해볼 만한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뭐 투픽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4번 경기였죠. 브라이턴 대 토트넘 경기는 브라이턴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브라이턴이 경기 운영을 잘하고도 오랜만에 손케조합 한 방에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틀려버린 경기였어요. 오랜만에 또 손흥민 선수가 좀 활발한 공격 모습을 보여줘서 뭐 개인적으로는 국뽕 한 사발 들이켜서 좀 뭐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해서 좋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5번 경기였죠. 세비야 대 빌바오 경기는 빌바오가 경기는 유리하게 가져가겠지만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과 세비야가 감독 잘린 빠를 받으면 무승부까지는 한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비야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6번 경기 헤타페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는 헤타페 단통패 말씀을 드렸었고, 밀리탕 선수가 전반 시작하자마자 골을 넣어서 대승으로 가나 싶었더니 그대로 0대1로 경기가 끝났네요. 최근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는 가져오지만 레알 마드리드 이름값에 비해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번 경기 바야돌리드 대 베티스 경기는 제가 경기를 보면서 사실 진짜 너무 빡이 쳤었는데, 베티스 이 새끼들은 매 경기마다 퇴장을 당하네요. 51회차 때도 전반 20분 만에 퇴장을 당하더니 이번 경기에서도 35분 만에 퇴장을 당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바야돌리드가 못 이긴 건 진짜 바야돌리드가 더럽게 못하더라고요. 크로스는 대체 어디다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이 경기는 라이브로 보고 있던 경기였는데 차라리 우리나라 K3 경기를 그냥 보는 게 더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8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리즈 경기. 자, 뭐 크리스탈 팰리스는 단통승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2대 1로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윌프레드 자아 선수 왜 이렇게 비용신같이 슈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서 슛 때리진 않겠지 하면 슛을 때리고 저기선 패스하겠지 하면 또 슛을 때리고 설마 저기서도 하면 또 슛을 때리고 거의 뭐 골 못 넣고 죽은 귀신이 달라붙은 건지 슈팅 더럽게 많이 하던데 조금만 좀 팀워크를 좀 더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적중을 하긴 했지만 보면서 너무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자, 9번 경기 웨스트햄 대 풀럼 경기는 제가 웨스트햄의 스카마카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단통 승을 가려다가 반대로 왠지 미트로비치 선수가 부상이라고 나오고 있긴 한데 이럴 때 꼭 선발 출전을 하더라. 그래서 왠지 웨스트햄의 승배당도 너무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역으로 웨스트햄의 무패로 한번 가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풀럼의 페레이라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역시 그래 이거야 했는데 쓸데없이 골을 기록한 페레이라 선수가 너무 기분이 업됐는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웨스트햄의 크레이그 도슨 선수한테 와사바리를 걸어버리면서 페널티킥을 내줬죠. 그러면서 동점이 됐고 문제의 두 번째 골. 야, 이거는 스카마카 선수가 볼 트래핑을 해서 로빙 슛으로 골을 넣긴 했는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봐도 VAR 슬로우 화면에 스카마카 선수 핸드링이라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이걸 VAR 심판실에서 핸드볼이 아니라고 판정을 짓는다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풀런 감독도 개빡쳐서 계속 따지고 하던데 아무튼 이 상황 이후로 분위기가 웨스트햄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3대 1로 웨스트햄이 승리를 했던 경기였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심판 판정에 조금 많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10번 경기였죠. 카디스 경기 무승부 뭐 적중을 했고 11번 경기 아스날 대 리버풀 경기 와,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스날이 3대2로 승리를 했는데, 아스날 이번 시즌 진짜 칼을 간 것 같습니다. 패스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부터 마무리까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번 시즌 주전자원들의 부상만 없다면, 맨시티와 한번 우승 경쟁각 잡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리버풀은 지금 디아즈 선수하고 아놀드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는데, 챔피언스 리그에 분명히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아스날 승 적중을 했고 12번 경기 소시에다 대 비아레알 경기는 좀 생각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아직 경기는 못 봤는데 1대 0으로 소시에다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너무 비아레알이 개처발린 경기였고 예레미 피노와 단주마 선수를 교체 아웃시키는 시기가 굉장히 빨랐다라고 보이는데 벌써 금요일에 있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준비를 해야 돼서 그러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교체더라고요.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소시에다가 승리를 하면서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13번 경기 에버튼 대 맨유 경기는 기본적으로 국내 배당이 승무패 중에 두 개의 결과가 동일한 배당이 들어오면 그 중에 하나가 결과로 뜰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기 에버튼의 승무 배당이 동일했었죠. 근데 그 패턴을 깨버린 경기가 바로 이 맹구 개새끼들의 경기가 됐네요. 역시 항상 예상을 깨버리는 맹구들인데 우선 에버튼이 선제골을 넣고 시작을 하면서 역시 이 동배당이 동일한 동배당이 나올 때는 역시 패턴이 맞아 들어가는구나 했더니 안토니의 동점골, 그리고 최근에 골을 더럽게 못 넣던 날강두, 아이패드 이 새끼가 갑자기 교체 출전을 하면서 역전골을 집어쳐 넣는 바람에 에버튼이 1대2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저랑 맹구는 진짜 4대가 더럽게 안 맞네요. 그리고 14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RC 셀타는 바르셀로나가 1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는데 조금은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위해서 좀 바르셀로나가 힘을 많이 뺀 경기로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 바로 이어서 축구 토토 승무패 54회차 최종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경기 마카비 하이파 대 유벤투스. 자, 우선 1차전에서 유벤투스가 3대 1로 승리를 했었고 이번 경기 마카비 하이파 원정 경기를 떠나게 되는 일정인데 기본적으로 리그 경기로 따져볼 때 유벤투스가 이번 시즌 홈에서 11골에 3실점으로 패배가 없지만 원정만 갔다 하면 4경기 동안 1골 4실점으로 단 1승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원정 가면 걔 비용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리그 팀과는 확실히 격차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1차전만 보더라도 마카비 하이파의 뒷공간이 굉장히 많이 열리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2차전도 뭐 딱히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많은 고민 없이 마카비 하이파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디나모 자그레브 대 잘츠부르크. 지난번 맞대결에서 제가 잘츠부르크의 승은 없다라고 이변을 노렸었는데 잘츠부르크가 노아오 키포 선수의 페널티킥 한 방으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틀렸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 디나모 자그레브의 홈 경기라는 점과 1차전에서 유효 슈팅은 디나모 자그레브가 한 차례 더 많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디나모 자그레브가 승점을 획득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룹 2조에서 4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1위인 잘츠부르크를 끌어내릴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체력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디나모 자그레브가 최소한 패배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디나모 자그레브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AC 밀란 대 첼시. 자, 우선 이 경기는 1차전에서 첼시가 홈에서 AC 밀란을 상대로 3대 0 대승을 기록을 했었고 주말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첼시가 3대 0으로 승리를 했고 오반메양, 스털링, 벤자민 치렐 같은 주축 자원들은 출전을 시키지도 않으면서 체력적인 안배를 끝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상대팀 AC 밀란의 경우는 유벤투스와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루, 레앙 같은 주축 자원들을 선발로 출전시키면서 후반전이 끝나갈 때쯤에서야 교체 아웃을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전에서 대승을 기록한 첼시이고 체력적으로도 로테이션을 확실하게 돌린 첼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큰 이변 없이 AC 밀란이 패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AC 밀란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셀틱 대 라이프치히. 자, 일단 1차전에서 라이프치히의 은쿵쿠, 티모 베르너, 안드레 실바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던 라이프치히인데 리그 경기에서도 은쿵쿠 선수가 득점을 터뜨려주면서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라이프치히가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던 안드레 실바 선수를 후반전 73분에 교체 투입시키면서 체력적인 안배도 맞췄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 딱히 이변의 느낌은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셀틱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도르트문트 대 세비야. 자, 세비야는 뭐다? 그렇죠. 쓰레기다. 그러므로 이 경기 도르트문트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세비야 원정에서 1대4로 대승을 기록했던 도르트문트고 바이에른 뮌헨과의 리그 경기에서도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기세가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비야는 지금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문제가 아니라 리그도 강등권이 18위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뭔가 이변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많은 고민 없이 도르트문트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나폴리 대 아약스. 자, 나폴리 기세가 어마어마하죠. 리그에서도 1위를 기록 중이고 단 1패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나폴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김민재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 폼을 유지한다면 아마 몇 년 안에 프리미어리그 B클럽으로 이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1차전에서 아약스 홈에서 1대6으로 어마어마한 득점력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한 나폴리이고 이번 경기 홈 경기라는 점을 볼 때 이 경기는 이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새 나폴리 때문에 부오나 세바라는 유튜버 영상을 많이 보는데 나폴리 직관을 다니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분인데 진짜 나폴리의 응원 열기가 엄청납니다. 그런 걸 볼 때 나폴리 홈에서 아약스가 기도 못 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두산 타디치 선수마저도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출전을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나폴리의 단통 승으로밖에 선택할 수 없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폴리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레인저 대 리버풀. 자, 우선 이 경기는 1차전에서 리버풀이 2대 0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번 경기는 원정 경기라는 점과 바로 전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리버풀의 아놀드 선수와 루이스 디아즈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놀드 선수의 경우는 1차전에서 프리킥으로 기가 막힌 골을 기록했었던 선수고 루이스 디아즈는 측면에서 굉장히 활발한 돌파를 보여주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주전 자원들이 출전하지 못한다면 손실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리버풀의 기본적인 자원들이 레인저스에 비해서는 좋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최소한 레인저의 패배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무승부에 대한 이변은 가져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가져가면 구매 금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래도 '리버풀은 리버풀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레인저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인테르. 자, 일단 바르셀로나가 인테르 원정에서 애무 축구의 끝판을 보여줬고 바르셀로나가 골도 기록을 했었지만 핸드볼 반칙, VAR 판정으로 골 취소가 됐었죠. 어쨌든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승쪽에 무게가 많이 실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나 투표율 75% 이상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 역시도 바르셀로나의 승쪽을 보고 있으나 어찌됐든 1차전을 인터밀란한테 1대 0으로 패배를 했고 수비 쪽에 아라우호, 크리스텐센, 줄스 쿤데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알론소나 피케 같은 노인네들이 뛸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과 최근 바르셀로나의 최강 공격 자원들이라고 생각했던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덴벨레, 안수파티 같은 자원들의 활약이 이름값에 비해 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르셀로나의 승과 무 둘 중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홈발을 무시하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르셀로나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토트넘 대 프랑크푸르트. 자, 일단 지난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은 페리시치와 손흥민 선수를 함께 기용을 하면서 0대 0 묵국을 시원하게 말아먹었던 경기였다는 걸 콘테 감독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브라이턴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을 80분까지 쓰고 페리시치를 손흥민과 교체 투입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둘은 공존해서 안 된다는 걸 콘테 감독도 아는 것 같아요. 상대팀 프랑크푸르트는 애매한 1.5군으로 보훔 원정을 가서 3대 0으로 개털렸고 주전 수비 자원인 에반 은디카 선수의 자책골까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토트넘이 홈 경기라는 이점과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손흥민 선수의 날카로운 프리킥과 슈팅 그리고 페리시치와 같이 경기장에 내보내지 않는 콘테 감독의 현명함을 볼때 토트넘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트넘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54회차 최종픽 14경기 중에 9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의 최종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의 경우 어떤 이변이 정말 뜬금없이 터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변 한 경기씩은 가져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자,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5경기에 대해서는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 전용으로 영상으로 바로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54회차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의 적중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